오늘 코스피가 3% 넘게 빠집니다. 지수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8,000에서 7,200대까지 내려옵니다. 고점 대비 10% 하락인데, 이번 주 월, 화, 금죠. 3일, 3거래일 동안 10% 하락을 했다? 엄청 많이 하락한 거예요. 왜냐면 증시에서 보면은 30% 하락한 거를 역사적인 조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3거래일 동안 10% 하락했으면은 이거 9일이면 30%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센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떴다라는 거고, 장대 음봉이 떴을 때가 저번에 이란 전쟁 났을 때만큼의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뉴스들은 그렇게 나쁜 게 없어요. 별로 나쁜 게 없는데 대체 왜 증시는 이렇게 떨어진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한 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악재가 3개 정도가 이번 주에 등장을 했어요. 이게 합쳐져서 지금 증시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솔루션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그 정도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길게 보면은 이런 전략이 가능해요. 근데 단기간에 뭐 저번 주에 사서 이번 주에 팔겠다, 이번 주에 사서 뭐 다음 달에 팔겠다, 이런 전략에서는 뭐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한 1년, 2년 정도 바라보시고 쓴다면은 이 방식을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나쁜 방법은 뭐냐면 나쁜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주가는 비싼 상태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제일 나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이라는 걸 이겨내지 못하고 꼭 비쌀 때 매수를 하죠.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공감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락했으니까 뭐 매수하면 돈 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이론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다 맞았어요. 한 번 빼고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2022년 같은 경우도 내리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매수했지만 결국은 다 물려서 1년 내리 물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냥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사람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면 돈 번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 들어서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란을. 그래서 월요일날 증시가 빠졌다가 또 잠시 보류를 하면서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재공격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상황상 정말로 이란을 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물자들이 많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미사일이나 이런 걸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전력을 보충해 놓은 상태에서는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때리겠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라던가 이런 걸 보시면 한 3개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이후부터는 많이 내려가요. 재고가 내려가면서 이제 이 원유가 부족해진다라는 시그널들이 뜰 겁니다. 잘 버텼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확 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여름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끝낼 거면 빨리 끝내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럼 협상으로 마무리를 짓던가 진짜 공격을 해서 뭔가 승부를 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라는 게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 또 대규모의 또 어느 정도 폭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뭐냐면은 창신 메모리의 등장이에요. 저가 램이라고 무시했었던 중국의 D램이 지금 엄청난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자금으로 투자를 벌이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나겠죠. 투자라는 게 뭡니까?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생산이 늘어나면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팔고 있었던 D램이라던가 이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이 제일 잘하는 치킨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면요, 왜 안 좋은 신호냐? 중국이랑 가격 전쟁을 해서 이긴 업종이 없어요. 다 졌습니다. 뭐 어떡할 겁니까? 뭐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헐값에 판다는데 같이 가격을 내리면 여기는 돈이 못 벌리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다음에 대한 또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결국은 생산을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 그냥 이쪽 저가 라인은 다 포기하고 하이엔드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이엔드도 서서히 따라오기 시작하면 뭐 합니까? 그럼 초하이엔드로 갈 거야. 또 따라왔어요. 그럼 더 초하이엔드로 갈 거야. 이때부터는 시장성이 없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시장 다 뺏긴 거죠. 이렇게 지금 망한 업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금을 더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더 땡기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증서를 준비하겠다는 신호고, 그러면 누구에게 칼날을 거는 걸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지금 하이닉스를 쉬지 않고 팔고 있는데요. 코스피만 보자면은 지금 한 달 동안 38조 원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를 매도하는데도 개인이 연일 매수세로 받치고 있죠. 이게 그동안은 통했던 전략인데 또 통한다는 보장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나봐야 알아요. 만약에 개인의 매수세가 줄어든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증시 하락을 가속화시키겠죠. 그나마 지금 코스피가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했었던 이유는 개인의 어마어마한 강한 매수세였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로 지금 돌아설까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증시가 오르려면 단기적으로는 개인이 한국 주식을 더 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과거에 고점에서 안 좋았었던 기업까지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소한 지금 10% 조정받았으니까 매수할 타이밍이야 라고 각을 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뭐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러다가 다음 주에 호재가 다 나오고 뭐 이란 전쟁 끝나고 뭐 금리 뚝뚝 떨어지게 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은 나스닥 선물 3만 넘어가겠죠. 그러면 코스피도 뭐 9천 1만 가는 건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될 장밋빛 희망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쪽에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도 같이 보면서 악재가 해소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5월 들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로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요,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는 이게 ETF 영향도 크거든요. 이게 ETF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상승장에서 좋은 소식인데, 반대로 하락장에 돌입하면 개인들이 ETF를 팔기 시작하겠죠. 물론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샀던 만큼 팔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꽤 매도세로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ETF도 이제 이 두 기업을 팔게 돼요. 그러면 과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1% 떨어져야 되는 게 5%씩 떨어지고 2, 3% 떨어질 게 7, 8% 떨어져요. 투자자들이 패닉이 되는 거죠. 무서우니까 던지는 게 또 던지고 또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럼 나 지금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타이밍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요. 물론 이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돈을 버는 능력도 무너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싸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악재는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4.6을 넘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4번 있었는데 4.6 넘기고 나서 증시가 버티고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었죠. 특히 채권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구간에서 증시가 발작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되죠. 채권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엄청 걸어서 삽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100배 레버리지, 50배 레버리지 이렇게 사는 건데, 조금만 떨어져도 증거금, 담보금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담보금을 뭐로 넣어야 돼요? 주식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튀면 증시가 조정이 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금리가 더 오르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식 매도 압박이 거세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번 주에 조정을 받는 이유도 이거와 연관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또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또 급하게 금리가 올라요. 10년물 금리가 2.8%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과 1.8%밖에 차이가 안 나요. 원래 넉넉히 3% 이상 차이가 나야 엔캐리 트레이드가 벌어지고 일본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이야 뭐 AI로 인한 미국 주식 투자 매력이 있으니까 이게 좁혀져도 미국 주식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매도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엄청난 금리 인상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을 수차례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뭐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이 뭔가 좀 발효가 됐을 때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볼 만한 게 곡물이거든요. 곡물 보통 체크하면 2가지 정도만 체크하셔도 돼요. 옥수수랑 대두만 체크해도 되는데, 옥수수 가격이 러우전 이후에 지금 최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500달러를 돌파하면 물가 압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서 10년물 금리가 뭐 5%를 건드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내년이 아니라 올해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거는 케빈 오씨가 금리 인하 하겠다고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연준 의원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거든요. 금리 다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악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잘 버티려면은 여러 악재들이 사라져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매물대가 너무 얇죠.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매물대가 얇습니다. 25만원을 바치는 매물대가 없어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매도세가 나오면 여기가 쉽게 뚫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번 매물대가 1번 매물대인데, 여기가 20에서 한 23만원쯤 될 겁니다. 21에서 23만원. 근데 여기도 그렇게 두껍지 않죠. 그럼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어디냐면 2번입니다. 여기가 대략 한 18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쯤 되는 매물대인데, 여기가 강한 매물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이때 사줬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서 강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가장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그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악재의 크기와 호재의 크기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고, 단순히 매물대는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매물대에서 지금 주가는 3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도 활용해봤는데 이거 뭐 유료 서비스인데 인베스팅 프로에서 유료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써봤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집어넣고 AI 차트 분석 기능까지 해봤는데요. 적정가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강한 뭐 요약을 해보니까 강한 상승세 속에 단기 약세 신호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뭐 다른 거 뭐 사야 되냐, 투자 전략 뭐 있냐라고 하는데, 투자 전략이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고, 근데 난 초보라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방법도 있어요. 인베스팅 프로에서 그 프로픽 AI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장주 전략이 제일 좋았으니까 지금은 대장주 전략과 포트폴리오 위에 나왔고, 아래쪽에 보면은 뭐 6가지 정도 초과 수익 낸 전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투자법과 좀 어느 정도 결이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좀 넓게 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악재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악재가 3가지 있다라 그러면 하나 제거됐다. 그러면은 아 이제 반등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남들이 무서워할 때 좀 덜 무서워하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덜 탐욕을 부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